다다의 북카페 ASMR. 네, 북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매번 아이돌 가사만 전해드렸는데 이젠 제가 책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도 보기와는 다르게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좋은 구절들도 많고 뜻도 많아서 그걸 저만 알고 있긴 아깝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려고 이 예쁜 북카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책은, 자, 보세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에세이스트이자 미술을 이야기로 쉽게 설명해주는 작가, 이주은 작가가 쓴 글이죠. 당신도 그림처럼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굳이 선정한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4년간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술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작품 보러도 많이 다니고 해서 그래서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림을 좀 더 쉽게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책이면 그림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볼 페이지는요. 넘겨볼까요? 쭉쭉쭉 넘겨서 자, 63페이지예요. 63페이지에 여행에 관한 책인데 제가 이 책에 그림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은 2가지 그림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2가지 그림은 여행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제가 최근에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와서 여행에 대한 이 여독도 아직 안 맞았고 설렘이 아직 가득 있어서 그 여행의 설렘과 또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인생을 종종 여행에 빗댄다. 언젠가 타로카드 연구에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점쳐주는 타로카드의 첫 번째 카드는 보찜을 메고 길을 나선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현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위해 길을 나선 이 여행자는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바보라고 불린다. 바보는 앞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하늘에 둔 채 가고 있다. 바로 발 앞에는 절벽이 놓여 있는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 절벽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개 또는 고양이가 바보의 한쪽 다리를 물어뜯고 있다. 보시면 이렇게 6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지금 그림 설명한 대로 한 행인이 보찜을 들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근데 정말 절벽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춤을 추는 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묘한 표정으로 위태롭게 있는데 강아지 같은 동물이 진짜 말리려는 건지 아니면 떠미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옆에서 되게 같이 발을 물어 뜯으면서 옆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밑에 설명도 마르세유 타로의 바보 카드와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의 바보 카드라고 이렇게 이 바보 카드 2개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좀 더 사실에 가깝게 그렸고 하나는 좀 더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 카드 2개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타로 카드 점에서 이 바보 카드를 뽑으면 점쳐주는 이가 지금 발을 들여놓은 일이 혹 어리석은 충동에 의한 것은 아닌지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라라고 해석해준다. 그리고는 다소 알 수 없는 말들을 덧붙인다. 당신은 지금 현실을 도피하려는 거예요. 현실을 맞닥뜨리기 두려워 길을 나선 거죠. 물론 길을 나선 덕분에 당신은 현자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와, 근데 이 말이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맞닥뜨리기 두려워해서 길을 나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나서서 현자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지만 방심하다가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근데 원래 여행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많이 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여행이라는 본질을 잘 설명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북카페이기 때문에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 자, 계속 읽어볼게요. 현실과의 대면을 잠시 유보시키는 도피성 여행은 신혼여행의 풍습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영국의 풍속화가 에드워드 브루트널이 그린 그림을 보자. 날씨 좋은 날, 해변에 접한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며 함께 지도를 펼쳐보는 신혼부부의 모습이 샘나도록 행복해 보인다.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 결혼이라는 현실에 뛰어들기 전에 신랑과 신부는 잠시 낙원으로 도망쳐온 셈이다. 그것이 바로 신혼여행이다. 아, 결혼은 현실이다.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기 전에 신랑과 신부는 잠시 낙원으로 도망쳐온 셈이다. 그게 바로 신혼여행이다. 아, 결혼이 정말 현실이긴 한가 봐요. 아직 저는 결혼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신혼여행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낙원으로 작가님이 참 그쵸? 특이한 계속해볼까요?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그 낙원에는 시간이 느리게 가니 바쁜 일도 없고 먹을 것이 넘치니 돈을 벌거나 아끼지 않아도 된다. 이곳의 현실을 생각나게 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다. 다만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기는 하다. 그 두 사람은 자신이 누렸던 낙원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이제 거친 현실과 맞설 강인한 아담과 이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신의 아들, 딸로서 완벽하게 보호받던 삶을 일단락짓고 이제는 그녀의 남편으로 또 그의 아내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약간 결혼은 되게 비관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낙원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거친 현실과 맞설 강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66페이지에는요. 또 이 그림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드워드 브루트널 작가의 다음엔 어디로? 라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노란 그리고 연두빛의 컬러가 입혀져 있고요. 진짜 따뜻하고 뭔가 상쾌한 느낌의 그림인데 정말 부부로 보이는 한 쌍의 남녀가 지도를 정말 사람 한 팔 길이보다 훨씬 큰 지도를 펼쳐놓고 남자는 한 손을 와이프의 어깨에 얹어놓고 또 한 손은 지도를 펼쳐 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 아내는 남편과 지도 쪽으로 몸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지도에 짚으면서 다음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것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가 보입니다.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그림이에요. 진짜 신혼여행을 즐길 때는 이런 기분이겠죠? 어디로,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이 명화 속의 커플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여행은 반드시 신혼여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태어남의 뉘앙스를 풍긴다. 서구에서 여행의 기원은 중세시대의 성지순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제로 순례라는 길고만 여행이 가능했던 것은 단지 중세인들의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속의 소망을 빌기 위해 현실을 피해 아주 멀리 떠난다는 것이다. 아, 현실을 피해서. 현실 속의 소망을 빌기 위해 현실을 피해 아주 멀리 떠난다는 것이다. 중세라는 금욕주의적인 시대에는 순례만이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성스러운 여정이라는 구실 아래 순례자는 노동과 가족 부양 등의 각종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억압적인 일상 속에 향락의 기회를 갑작스레 활짝 열어놓는 셈이었다. 사실상 순례는 중세 사람들에게 놀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일종의 긴 휴가였던 것이다. 되게 저는 성지순례가 되게 신성하고 홀리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욕심의 산물이었군요. 처음 아는 게 되게 많네요. 예, 커피 맛집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볼게요. 순례자는 여행 도중 하룻밤 사랑도 만나고 종교적 금욕에서 벗어나 술도 마시고 유흥도 버리고 객기를 부리다가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 온갖 이상한 일에도 휘말린다. 그러는 도중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이렇게 외쳐댄다. 구해주세요. 이번만 구해주시면 돌아가서 정말로 제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결국 돌아올 무렵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향한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향했지만 과연 돌아온 후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저도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돌아가면 정말 바로 영어 공부부터 해야지라고 했지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로 사회학자들은 전혀 다른 공간에서의 낯선 모험들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자, 전혀 다른 공간에서의 낯선 모험들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에서처럼 소원을 빌기 위해 마법사에게 가는 동안 갖은 모험을 겪으면서 어느덧 서서히 그 소원 속의 자신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딸기를 찾는 동안 청년은 마을의 효자가 되고 바보는 깨달음을 얻는 현자가 되는가 하면 놀기 좋아하던 평신도는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일상을 떠나 길 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모험의 힘이다. 그러니 모험을 두려워 말고 한 번쯤 훌쩍 떠나볼 것을 권한다. 낯선 곳에 서면 누구나 바보가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말이 통하지 않아 길을 잃고 헤매기라도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밉기도 하다. 접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길을 잃고 헤매기라도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밉기도.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여러분. 하지만 잘 알고 있다. 이 여정 끝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할지. 그러니 떠나서 만족할 만큼
한껏 강인해져서 돌아오시라. 네, 이렇게 68페이지로 이 여행에 관한 두 가지 그림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림도 너무 예쁘고 좋고 내용도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담아 있고 새롭네요, 되게. 근데 확실히 여행이라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약간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 나는 어떻게 살았었지? 내가 그리고 뭘 어떻게 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이런 게 확고하게 보이고 내 자신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음, 여행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여행과 또 여행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담아져 있네요. 또 휴가를 가고 싶지만 전 열심히 뉴스를 해야겠죠. 이제 휴가 시즌이니까 여러분들도 여행 계획 세워서 네, 이렇게 이 커피만큼 시원한 휴가 다녀오세요. 자, 오늘의 북카페는 여기서 끝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와.